최근 몇 년간 유독 맨유에게 약했던 토트넘이었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무려 1무 4패라는 최악의 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누가 잘리고 콘테 감독으로 바뀌게 된 계기도 맨유 전 대패에서 비롯되었죠. 올 시즌 첫 홈경기를 맞이하여 맨유를 상대로 이러한 결과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토트넘의 명단은 시즌 첫 경기와는 비슷한 전술의 포메이션인데요. 더 이상 케인은 볼 수 없고 이제는 산체스 다이어 조합을 보지 않아도 되어 기쁜 가운데 에메르송 대신 포로가 선발로 나섰고 스킵과 사르 중에 사르가 선택되었습니다. 폼이 점차 좋아지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비수마가 파트너로 뛰고 그 앞에는 매디슨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윙어에는 평소와 동일하게 쿨루셉스키와 손흥민이 함께 뛰고 최전방에는 좋은 움직임 외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의 히샬리송이 주전으로 나섰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지역에서 드리블하다가 크로스가 손흥민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왔는데 발리로 연결하려고 했으나 완전히 빗맞아버리는 아쉬운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BBC에서는 경기 초반에 녹슬어버린 슛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풀리지 않은 것일 뿐 조금씩 플레이가 살아나더니 전반 24분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건네준 패스를 빠른 스피드로 받아내고 월클 센터백인 바란을 스피드로 이겨냅니다. 안쪽으로 접어들어간 뒤에 사르에게 정확히 패스했는데 아쉽게도 중거리 슛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르는 더 정확한 플레이를 위해 쿨루셉스키에게 패스했고 중거리 유효슛을 기록합니다. 29분에는 매디슨의 탈압박으로 시작된 볼이 손흥민에게 이어졌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패스로 사르에게 정확히 연결됩니다. 엄청난 슛이 나왔는데 오나나 키퍼의 선방으로 막혀버립니다. 전반 39분 다시 한번 토트넘의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손흥민이 잡으면 때린다는 생각을 역이용해 중앙지역까지 파고들다가 포로에게 패스하고 이것이 골대를 맞춰버립니다. 비좁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비를 제치고 블록을 당하지 않는 움직임이 놀라웠고 포로의 대포할 슈팅도 일품이었습니다. 전반전 맨유의 슛과 공격이 많았지만 0대0이라는 스코어에서 보듯 서로 팽팽했고 후반전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47분 우도지의 전진 드리블 이후 매디슨이 옆에 비어있는 손흥민에게 절묘하게 패스하려는 순간 완비사카가 발을 뻗으며 공을 막아섭니다. 오프사이드도 아닌 상황이라 손흥민의 골까지 터질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51분 손흥민의 또다시 창의적인 인사이드 패스가 우도지에게 연결되며 유효슛까지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마무리가 2% 아쉬운 순간입니다. 60분 이번에도 활발한 토트넘 공격 상황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손흥민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3명이 넘는 선수를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슈팅 상황에서 루크쇼의 슈퍼태클에 아쉽게 막히고 맙니다. 막히지 않았다면 엄청난 골이 될 수 있었기에 너무나도 아쉬웠죠. 득점왕 시절 손흥민을 연상하게 하는 침투와 드리블로 골만 안 터졌지 정말 그리웠던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이후 히샬리송이 교체되며 우리가 기대하던 손흥민이 톱으로 이동합니다. 히샬리송은 좋지 못한 표정으로 나가면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했고 특별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사르의 데뷔골과 벤 데이비스의 슛을 걷어내지 못한 마르티네즈의 자책골로 맨유를 압살했습니다. 원터치로 연결된 플레이와 페리시치의 패스 정확도 마저 살아나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것이 주요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실점을 하지 않고 2대0으로 승리합니다. 손흥민은 평점 7.7을 기록하며 골을 넣은 사르 다음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골은 없었지만 키패스가 4회 슈팅 1회, 드리블 3회를 성공시키는 맹활약이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에 대한 현지 팬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적어도 2개 어시스트는 할 수 있었다. 그는 최고의 피니셔 중 하나인데 슛 좀 쏘게 해줘라. 손흥민이 그렇게 넓게 뛰면 페리시치가 대신 뛰는 게 낫습니다. 단 페리시치는 수비는 잘못했으니 역할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팀이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쿨루셉스키를 대체할 선수, 새로운 스트라이커 2명, 장기적으로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 그리고 최소한의 중앙수비 1명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공격은 너무 죽었고 우리가 얼마나 케인에게 골을 의존했는지 보여줍니다. 손흥민이 오른쪽, 솔로몬이 왼쪽에서 뛰기를, 히샬리송은 많이 뛰어다니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가 경기 중에 그저 점검을 하려고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손흥민은 잘해줬어요. 손흥민 폼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란이랑 경합된 모습은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우도지, 매디슨, 손흥민 케미가 더 좋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삼각편대는 큰 잠재력이 보입니다. 손흥민은 중요한 패스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반면에 맨유 브루노는 미친 경기를 하고 있어요. 헤딩슛을 놓친 건 축복이에요. 오늘 쿨루셉스키의 경합이 좋았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히샬리송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가요. 사르의 발전이 눈에 보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손흥민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경기력에 만족하지만 손흥민이 우리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손이 포로를 지키기 위해 서두르는 걸 본 사람 있나요? 노력과 태도가 정말 멋지네요. 캡틴 손흥민은 훌륭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고 스트라이커로서 공격에 훌륭한 허브 역할을 했어요. 누구도 손흥민에게 고려 없다고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